안녕하세요. 닥터강 입시연구소의 강인규 입시연구소장입니다. 이번에는 고2, 고1 학생들에게 적용될 자기소개서 간소화 그리고 폐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고3들은 이전에 써왔던 자소서 형식대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문항 3개가 있었고요. 대학 자율문항 하나 해서 크게 1, 2, 3, 4 해서 4번까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됐죠. 그래서 글자 수도 꽤 되고 작성 과정에서도 좀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실제 입시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었죠. 근데 이게 부담스럽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또 많았고 고3 때 공부하기에도 바쁜데 이런 거에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굉장히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면서 작업을 해왔었는데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이게 앞으로는 간소화되기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항으로는 공통문항 크게 2개, 그리고 대학 자율문항 하나 해서 크게 1, 2, 3번 세 덩어리의 이야기를 쓰는 내용으로 전환이 되기로 발표가 미리 났었죠. 근데 2022년도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응시하는 입시죠. 그때에 아예 이 자소서를 폐지하겠다라고 몇몇 학교들이 발표를 했어요. 고려대, 그리고 서강대, 한양대, 한국외대, 상위권 학교에서는 이런 학교들이 발표를 했는데 이 중에 한양대는 수시 전형상 자소서가 크게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한양대는 논외로 해도 될 것 같고요. 고려대학교가 상위권 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소개서를 아예 폐지를 하겠다. 이건 굉장히 큰 변화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서강대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도 없고요. 또 면접도 없죠. 그러면 학생부만 가지고 완전 최종 합격까지 합격자를 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박 같아 보이기도 하는데 참 어떻게 진행을 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학생부가 점점 간소화되는 간소화 흐름과 더불어서 자기소개서도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죠. 결론만 말씀드리면 수시 준비가 쉬워진다는 게 아니라 학생부 관리가 중요해진다라는 결론이 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실제 컨설팅을 이렇게 문의가 왔을 때 전화가 오고 이런저런 좀 이야기를 간단히 나누고 정말 많은 학생들에게 혹은 학부모님들한테 오지 마세요 라고 말을 하거나 고3 자기소개서 시즌이 되면 닥쳐서 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학생이 목표하는 곳은 굉장히 높은데 내신이 그거에 좀 못 미친다면 비교과나 자기소개서로 역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내신만 최대한으로 올리라고 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좀 닥쳐서 어떻게든 기존에 했던 활동들을 가지고 진지해 보이는 스토리를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걸로 좀 역전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 게 가능했고요. 왜? 자소서가 길다 보니까 내용도 많다 보니까 만약에 한 학생이 A라는 활동, B라는 활동, C라는 활동 이 세 가지를 좀 연관성 없이 했어요. 근데 자소서를 통해서 그 활동이 어떻게 개연성이 있는지, 어떻게 심화가 되었는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로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게 점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학년 때부터 미리미리 관리를 하지 않으면 상위권 대학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신문기사나 이런 거에 많이 나오죠. 정시가 확대가 많이 되고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 엄청 줄어든다. 맞아요. 맞는 건데 지금 상위권 대학만 놓고 보면 상위권 한 15개 대학 정도를 놓고 보면 내년, 내후년 해봤자 수시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율이 정시 비율과 좀 더 정시보다 더 많이 뽑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죠. 학생부 종합만요. 교과 전형이나 이런 거 다 무시하고 해도. 그래서 여전히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혹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 엄청난 파워를 발휘를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상위권 대학들이 자기소개서가 간소화되고 혹은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되었을 때 내신만 보고 학생을 뽑을 수는 없겠죠. 왜냐면 좋은 학생들은 너무 많고 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걸 선호하는 어떤 본인들의 스타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학생부상의 기록을 꼼꼼히 봐서라도 더 적합한 학생을 뽑으려고 할 겁니다. 그렇게 변화할 거기 때문에 이 자소서가 없어진 게 학생들에게 마냥
좋아할 어떤 그런 흐름의 변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학생부를 1학년 때부터 미리미리 컨설팅을 받거나 해서 잘 관리를 해놓으면 나중에 더 좋은 평가를 받을 확률이 과거보다 오히려 높아지는 거죠. 학생부 종합전형이 크게 위축되는 것도 아니고 학생부 교과가 위축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요. 상위권 고3한테는 그러니까 상위권이 되어서 고3이 되었을 때 이게 어떻게 좀 작용이 될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지금 고3 최상위권 학생들은 8월 말부터 9월 말까지 거의 수능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날짜가 좀 뒤로 밀렸죠. 어쨌든 고3 학생이 학교 내신이 좋은 학생이라면 1학기 기말고사가 끝나고 수시 자소서가 들어가고 수시가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는 수능 공부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수능 전에 면접을 보는 학교들도 많이 있죠. 그랬었는데 이렇게 자소서가 축소가 되고 폐지가 되면 고3 때는 오히려 편하게 다른 친구들처럼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내신 1등 하는 친구가 공부 시간이 짧아도 수능 1등을 거의 해요. 내신 성적을 많이 쫓아갑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수시라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정시파랑 수시파가 가르자면 가를 수 있었는데 자소서가 간소화되고 폐지가 되면 정시파, 수시파의 어떤 영향이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이런 학생들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최상위권 학생이에요. 막 전교 1, 2등인데 첫 해에는 수능을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수시로 올인을 합니다. 그리고 첫 해 입시에서 원하는 어떤 그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재수학원에 가서 수능만 1년 열심히 하면 굉장히 유리한 어떤 결과물을 얻어낼 수 있었다고 그런 경향이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작년에도 더 늘어났고 올해도 많이 생겨날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런 자소서가 폐지가 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그냥 내신 잘 따는 학생들이 첫 해에 더 잘 대학을 진학을 하는 그런 경향이 더욱 강해질 겁니다. 자, 오늘은 자소서의 어떤 간소화, 폐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고2, 고1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을 거고 오히려 과거보다 학생부 관리를 위한 컨설팅의 중요성이 더 커졌고 그리고 대학에 있어서 그런 관리받은 거의 결과가 더 좋게 평가받을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3부터는 또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다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학교들이 자소서를 간소화해서 유지를 하고 또 어떤 학교들이 폐지하는지는 추후에 블로그나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의미 있는 자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